박선영입니다. 오늘 흐린 날씨에도 국립극단 해다가 불러 기자간담회를 찾아주신 주역이죠. 국내 초연의 영감을 재현의 신화로 이어가는 박정희 연출가, 한국의 해다이자 영원한 해다 이혜영 배우와 함께합니다. 연출인 배우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략히 해드리고자 합니다. 19세기 헨리크 입센이 극작한 작품은 남성의 부속품이 아닌 독립적인 여성의 주체를 가감히 청명하면서 당시 남성 중심적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품입니다. 욕망의 파열과 실제, 운명의 지배와 근원적 딜레마를 날선 비극 속에 담아내어 연극사적의 한 획을 그은 해다가 불러는 1891년 초연 이후 유럽 전역을 넘어 현재까지도 전 세계 각지에서 공연되면서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의 복잡한 심리 묘사가 강권으로 불리는 작품 특성상 공연마다 어떤 배우가 해다를 맡느냐가 큰 하도에 오르고 주연 배우에 따라 작품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주인공 해다는 까다롭고 어려운 배역입니다. 2012년 이 명동예술극장에서 국내 무대 첫 초연으로 오른 해다가 불러는 고급적인 분위기와 독보적인 연기력, 천의 매력을 지닌 연기여제 이혜영을 해다로 낙점하면서 쏟아지는 관객과 평단의 혹평 아래 한국의 해다이자 해다의 전형을 완성해냈습니다. 당시 해다의 신화를 함께 그려낸 박정희 연출가, 이혜영 배우의 재해는 그 자체로 저희에게도 더없이 소중하고 귀한 순간입니다. 기자님들 역시 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개막 이래로 지금도 꾸준히 극장 찾아주고 계신데요. 13년 만에 다시 무대 위에 신화를 복귀하는 국립극단 해다가 불러는 현재 전회차 전성 매진으로 순항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출님과 배우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배우님부터 부담없이 편안하게 인사말 또 소개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해다가 불러 역할을 맡은 이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출님 한마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그리고 이 작품 연출가는 박정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자님들 오늘 잘 부탁드리며 혹시 질의응답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으로 배우님과 연출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배우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13년 만에 또 다시 두 분 만나셨어요. 배우님 보시기에 박정희 연출은 어떤 사람이고 또 연출로서 어떤 매력 가지고 계신지 편안하게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희 선생님은 연출가라기보다 창조입니다. 이 해다가 불러 하자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초연에 혹시 부족한 게 있었다면 완성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만난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버리고 해쳐모여 다 모든 걸 해체하시고 새롭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배우님께서 보이는 이제 연출의 모습은 해쳐 모여 하면 이제 다다다다 보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연출이다라는 답변 주셨는데, 그럼 역으로 연출님께도 이제 간간히 제가 질문 드렸었지만 어떤 배우, 이혜영 배우 너무 좋은 점이 많지만 연출이 보시기에 이런 점이 너무 좋은 배우다.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프로덕션을 진행을 하면서 연출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배우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많지는 않은데 이혜영이라는 배우가 바로 그런 배우고, 제가 어떤 장면을 대사를 다 삭제를 하고 그냥 연기로 좀 풀어보자라고 했을 때 본인 스스로 그런 거를 아주 독창적으로 풀어낸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감탄을 했죠. 그래서 물론 독보적인 매력이 있고 독보적인 배우고, 사실 저는 넘사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혜영 배우라는 배우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 번 더 놀라운 거가 너무나 지성적으로 또 성숙되어 있었고, 그때도 그랬지만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본인이 어떤 연출이나 뭐 그런 창작진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거를 창출해내는 배우구나라는 걸 이번에 정말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네.
네, 맞아요. 연출 계속 이제 연습하시고 연출하시면서 혜영 배우가 정말 대사 하나하나를 진짜 꼼꼼하게 분석하더라라는 말씀 계속 놀라워하시면서 계속 주셨어요. 물론 초연 때도 그랬지만 더 치열해지고 치밀해졌다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님들 질문. 그 전에 저도 그럼요. 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혜영이고 박정희도 다 알고 오셨잖아요. 저도 궁금한 걸 미리 여쭤봐도 돼요. 우선 저희 해다가 블러를 보신 분? 네. 혹시 파가 보신 분? 오, 파가주셨는데 네. 더 맞는데요, 배우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기자님들 저희 해다가블로 이해해도 파가 영화 정말 저도 봤거든요. 너무 재밌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혜영 배우님의 산뜻한 옆질문 이제 끝내고 기자님들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네, 에이스뉴스의 강인모 국장님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제작팀의 부상이 아니었으면 정말 꽤 오래전에 있었어요. 이제야 되어서 많이 기다리느라고 질문이 짧아졌고 숙성이 되었습니다. 우선 명동에서 해다가를 본 느낌은 제가 1961년생이니까 해다가를 한 30번 정도 봤을 거예요, 평생. 그런데 이번 해다가가 가장 입센이 쓴 작품의 그 원점에 가깝게 다가가 쉽게 이해되도록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주 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쪽 끝에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무대가 제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해결을 해줘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선 박정희 연출에게 질문 하나, 그 다음 이혜영 배우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희인지 삶에 맞다른 여정의 결정적 선택인지 공허와 고차원의 자아인식에 대한 상실감인지 첫 쫑벽발 소리와 열린 구조와 닫히는 구조의 동일 기제로 쓰인 이 장면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마지막 장면 해다가 관객을 향해서 또는 여기저기 총구를 들이대다가 갑자기 암전 전에 자신의 신체에다가 총구를 향하게 한 것은 이것은 그 총구의 목표 지점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LG 아트센터에서도 똑같은 장면에서도 그것은 다르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 점을 연출자는 그 열리고 닫힌 충격 격발 소리에서 암전천에 이혜영 배우가 보여준 그 해다의 마지막 장면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했지. 여기에 또 하나 제가 더 궁금한 것이 포함된 것은 이것이 이혜영 배우의 블로킹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연출자의 자신의 아이디어인지 그것도 궁금하다. 답변 준비해 주시는 동안에 이혜영 배우께 드리는 질문은 헤다가블러라고 하는 그 존경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인데 이 배우는 본인 역시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희라고 하는 저희가 존경하는 부분에 딸로서도 존재를 하는데요. 같은 질문 선상에서 아버지의 작품 철학과 이 작품에서 헤다 가블러라고 하는 가블러가 준 자아이라든지 이런 것에 혹시 어떤 그 판단을 하고 연기의 기준을 마련했는지, 그렇다면 그 질문의 궁극적인 것은 태수만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혼에 이른 해다의 태수만 결혼의 사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해서 이 지금 무대 뒤에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곳에서 입고 계신 고급스러운 의상을 걸치고 있을까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고차원이라고 하는 건 저의 느낌입니다. 참고로 춘무와 돌 중국장 블랙에 목발을 짚고 나타나서
그 의리를 보여줬던 것, 저는 그것이 이해의 고차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1989년 아침에 방영된 유랑극단 이야기처럼 아침에 드라마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드라마가 아닌 영화를 보여준 케이스인데 아마도 MBC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때 보여준 젊은 이혜영의 연극에 대한 고민이 지금도 살아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청 고차원적인 어려운 질문, 사실 쉽지 않은 질문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 혜영 배우님부터 어떤 답변 진행을 해볼까요? 그 이제 이전 작품들 말씀 주시면서 이제 연기의 바탕이 된 것들에 대해 약간 질문 주셨는데. 너무 저에 대해서 많은 알고 계시고 많이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아버지 생각은 못했어요. 이완의 딸과 가블러 장군의 딸은 연관 짓지 못했고요. 오로지 헤다 가블러를 무대 위에서의 감정, 무대 위에서의 약속으로만 해석했어요. 그리고 테스만과의 결혼은 이거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것 같은데, 물론 애정 없는 결혼을 했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고, 그래도 결혼이라는 제도를 받아들인 것을 보면 그녀는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살고자 하는 욕망이 사실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사실 해석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연출님 이어서 아마 질문 주신 거에서 그 마지막 장면, 총을 자신에게 이제 들이대는 그 장면에 대해서 사실 그 장면이 멋있다는 기자님들 반응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연출님 그런 슬로우 모션이나 아니면 그런 블로킹에 대한 부분들 질문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담아내셨는지. 블러킹은 그 음식 선생과 저와 이제 이혜영 배우가 같이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총구를 관객들한테도 이렇게 겨누고 또 브라크가 앉았던 의자나 테스만과 태아한테 겨누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헤다가 디오니소스를 경험한 여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는 파괴와 창조의 신이잖아요. 뭔가 파괴를 함으로써 창조를 하는데, 그 총을 겨누고자 하는 거는 대사에도 나오듯이 삶의 썩은 만찬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어떤 그런 파괴를 하면서 다른 어떤 죽음조차도 다른 세계를 어떤 창조를 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자신에게 총구를 겨누는 것도 똑같은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으로써 어떤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약간 그런 해석으로 결말을 결정지었습니다. 아이디어요? 아이디어는 이제 연출님의 아이디어였는지. 네, 온전히 연출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그 마지막 장면을 사실 초연들은 또 달라졌잖아요, 배우님. 그러면서 또 이제 배우님도 많은 연습과 또 움직임 모션 이런 것들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혹시 기자님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잠시 기자님들 정리하시는 틈 타서 제가 또 킥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배우님께 먼저 여쭙고 싶어요. 사실 헤다라는 것을 다시 13년 만에 무대에서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헤다가 정말 복잡하고 다단하게 읽히는 여자인데 배우님께 헤다란 어떤 의미인지 자체가 궁금해요. 조금 포괄적이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초연 때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원로이신 극작가 김의경 선생님 계세요. 그때 김의경 선생님이 사실 저를 현대극장에 어렸을 때 오디션 보러 갔을 때 처음으로 배우를 저를 뽑으신 분이에요. 근데 김의경 선생님한테 제가 이 명동에서 헤다 가블러 하자 그래서 그게 뭐예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완전히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많은 대학으로 헤다 가블러는 무대에 올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업적으로 귀성극단에서는 한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도 하면서 이렇게 세련되고 이렇게 아무 사건도 없는데 이렇게 충격적인
그래서 그 얘기를 김은영 선생한테 했어요. 도대체 이런 작품을 왜 여태까지 안 했을까요? 그랬더니 이혜영 같은 배우가 없었기 때문이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믿었고요. 헤더가블러는 유니크하고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공연할 수 있다라는 큰 착각을 지금까지도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착각으로 했고 또 그해 좋은 평을 얻었고 상도 받았지만 이번에 박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할 때 지난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부족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자. 네. 그리고 저의 그 착각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는 아무것도 만나지 않고 있어요. 작업 끝날 때까지. 네, 착각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한국의 해다 하면 저는 이해요. 저도 사실 초연을 학생 때 봤거든요. 저는 저희 배우님이 최고입니다. 저희 배우님이 저한테는 신이기 때문에 네, 저도 학생 때 봤었는데 그때도 해다는 정말 이해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위키더 뮤지컬의 이유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키더 뮤지컬의 이우진이라고 하고요. 전 먼저 이혜영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앞서 답변하셨던 내용의 어떤 연장선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90년대 때 하셨던 그런 프로그램 인터뷰 같은 것들이 또 젊은 MZ들 사이에서 또 화제를 모으면서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어떤 인물이다, 배우님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어떤 기존의 시대관을 뭔가 깰 수 있는 그런 나아가는 모습의 어떤 측면에서는 또 해다와도 또 닮은 점 그런 지점들을 좀 찾아가시 좀 닮은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 캐릭터 안에서 본인과 어떤 점들을 좀 이렇게 공통점을 찾으면서 연기를 좀 발전해 나가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연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저도 뭐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마지막에 어떤 엔진 장면들 이런 작품 속에 미장센들이 또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LG아트 센터에서는 또 대극장 무대로서 또 다양한 영상 장치를 활용해서 보여주는 그런 미장센의 어떤 장점들이 있다면 우리 국립극단 해당가블러는 또 어떤 측면에서 미장센으로서 좀 뭔가 장점을 갖고 있는지 신경 쓰는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출님 먼저 자랑부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해다의 그 어떤 미장센, 정말 아름다운 미장센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장센의 그와 소울 사운드와 그거는 약간 컨셉 자체가 사이키델릭하게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그 조명이 은근히 신경을 건드리게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음악도 약간 그렇고 그 미장센은 무대 도구를 무대를 움직여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배우들의 관계에서 만들어낸 어떤 그 미장센을 제가 이번에 더 선호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배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인물들이 갖고 있는 그 관계나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밀도 있고 또 함축적이고 아름답게 그려주는가에 더 초점을 맞췄어요 이번에는. 네. 네. 저도 그 헤다가블러와 이혜영의 그 동일시하는 뭐 이런 건 생각 안 했고요. 저는 연극이 좋은 이유는 바로 그 일회성 때문이고 역시 연극의 완성은 관객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관객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정말 지겹도록 연습한 어제와는 다른 늘 매번 새로운 그 관객들과 함께 만드는 이분들조차도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그래서 그때 비로소 단 한 번의 완성을 한 거죠. 매일 새롭게. 그래서 그 순수함과 노련함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대의 매력은 바로 그거고 저는 그래서 무대를 좋아하고 그리고 어쨌든 완성은 관객이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멋있는 답변 주셨습니다. 네, 또 기자님 질문 있으실까요? 네, 한경닷컴 김소연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한경닷컴 김소연입니다. 방금 전에도 LG아트센터에서 하는 그 해다가블러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드리자면요. 어쨌든 동시기에 이렇게 연극이 상영이 되다 보니 그 두 분의
배우가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선배 입장에서 이혜영 배우께서는 어떤 식으로 본인만의 해달을 보여주실 예정이신지, 그리고 이게 해달라는 설정 자체가 약간 새 신부 역할이다 보니까 13년 전과 비교해가지고 약간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도 본 것 같은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 배우가 다르고 이 프로덕션 전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는 불가한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제가 이 카메라에 담기는 지금 제 모습은 있는 그대로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무대 위에서 우리가 해나가보라는 공연을 관객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때 결코 제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여기까지. 네, 맞습니다. 아마 두 해달을 다 보신 기자님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해달들이 또 유니크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또 배우님들이 서로 다 이제 해달에 대한 이제 해석이나 아니면 감정선을 느끼는 것들을 워낙 잘 해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모두 무대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혹시 여기에 제가 한번 그러면 네, 무대라는 곳이 배우들의 나이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무대 신비라고 부르는데 공연을 보시면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 생각에.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구죠? 세인트 존스 버나드 쇼. 버나드 쇼가 쓴 영화로는 뭐지? 마이 페어 레이디. 그게 본래 픽만이에요. 네. 그런 작품에 보면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은 오드리 헵번이 꽃 파는 아가씨로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시곡에 보면은 이 역할을 꼭 10대가 하라고 써있지 않아요. 이 역할은 어느 배우가 해도 상관없다고 되어 있어요. 뭐 40살에도 상관없어요. 할 수만 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 배우님 너무 무대 뒤에서 또 너무 소녀 같으시거든요. 사실 정말 저희를 항상 웃게 해주시는 진짜 소녀 같은 모습이 있으셔서 저는 회사에 전혀 부족함 없이 너무 적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기자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기자님. 조현뉴스 24 김양수 기자입니다. 아쉽게도 좀 개막이 좀 늦어져서 좀 프로덕션 측도 모두 좀 곤란하시거나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이 좀 어땠는지 궁금하고, 또 새로운 배우 합류로 인해서 좀 변화한 부분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기자님, 제가 이 상황 설명을 제가 먼저 드리고 아마 합류에 대한 부분은 아마 연출님 말씀 주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개막 하루 전인 드레스 리허설 당일에 아마 갑작스러운 이제 배우 중에 한 분의 이제 건강상의 이슈로 갑자기 이제 개막이 오후에 연기가 되는 결정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처안을 긴급 대책회의를 이제 다 모여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뭐 공연을 취소할 것이냐 아니면 개막을 연기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아무래도 국립극단이 단원제, 시즌 단원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배우 수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제작진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대체 배우를 찾게 돼서 개막을 이제 연기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체 배우를 그날 당일 그 다음 날까지 급하게 이제 모셔와서, 또 배우님이 워낙 잘하시는 연극판에서 장표가 굵은 배우님이셔서 네, 잘 무리 없이 이제 동선이나 아니면 대사 숙지를 완료해 주셨고 이제 무사하게 16일 날 개막을 올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오신 이제 선우 배우님, 브라크 역에, 검사 역에 이제 선우 배우님이 새로 합류하시게 되셨는데, 그 과정을 아마 연출님께서 아마 조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연출님 어떠셨어요? 갑자기 사실 상황이 쉽지는 않았잖아요. 뭐가 쉽지 않아? 갑자기 이제 새로운 배우님을 받으시고, 그렇죠. 네, 연습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쉽지는 않으셨는데 어떠셨는지. 배우가 이제 시즌단원이에요. 시즌단원인데 이제 11월 달에 이제 작품을 이제 1년에 2편씩 하기로 했는데 이제 한 작품만 하고 이제 약간 쉬고 있는 타임이었고, 제가 이번에 시즌단원은 약간 주조연급 사람들을 좀 많이 뽑자라고 얘기를 해서 홍선우 배우는 일단 작업을 많이 해왔고 해서 사실 제가 SOS를 쳤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 이 친구가 정말 이거는 살 떨리는 일인 거죠. 딱 일주일 연습해서 그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흔쾌히는 아니지만 어떤 부담감을 갖고 이제 연습을 시작을 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그 대사를 이틀 만에 다 외웠어요. 이틀 만에 다 외우고 그때야 밥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동선도 성격이 약간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동선도 막 자기가 바꿔가면서,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거를 뭐 동선을 제약을 두지 않고 그냥 마음이 편해야지 무대에서 뭐가 나오니까 긴급 투여가 되고 해서 그냥 나와봤는데 한간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브라크 맡은 사람 같다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항상 놀라운 거가 뭐 확장하면 인간의 잠재력이 놀랍지만 사실 배우들의 그 집중력과 잠재력에 어떤 데 정말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라는 거와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이번에 또 깨닫게 된 거죠. 네. 저도 정말 의기양양하게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공연 전날 그 윤수아 배우가 그런 정말 너무 충격적인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 정말 절망했어요. 그리고 윤수아는 진짜 아주 특별히 아름다운 그런 배우였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저거 뭐 너무 충격이 컸고 전의를 상실한 무슨 폐장병들처럼 하여튼 지난 일주일에 우리의 고통과 그 어떤 죄의식과 막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그런 와중에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새로운 배우를 찾아야 하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 다 정말 힘들었어요. 공연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그래도 극장을 찾아주는 관객들에게 우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약속들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 일주일 우리를 많은 변화를 갖게 했어요. 네, 많이 아마 배우님들이나 창작진분들이 가장 힘드셨을 거예요. 정말 한 달 반은 꼬박 진짜 공을 들여서 준비해왔던 공연인데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이거는 사실 정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아니면 누구의 뭐 문제라기보다 그러니까 우리 이 홍선우 배우도 이게 연극이라는 게 그렇게 대사 하룻밤에 외워가지고 카메라만 가능해요. 뭐 한 번 촬영하고 끝이잖아요. 대본 새벽에 나오는 거 받아가지고 외워서 촬영하잖아요. 드라마도. 연극은 갈수록 어렵거든요. 갈수록 연습한 것만큼의 일이 나오는 거예요. 미치죠. 홍선우도 지금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매일 그냥 하여튼 미리 와서 혼자 연습 다 하고 끝나는 날까지 더 힘들 거고 더 고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린 모두 우리 배우들의 장점은 우린 전부 직업 배우가 아니에요. 우린 창조인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영감을 주고 서로 영향을 받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끈끈하게 국립극단 나아가고 있으니까 봐주시고 정말 홍선우 배우가 맨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SNS나 관객 반응에서 어떻게 이렇게 태생적으로 브라크 같은 사람을 이틀 만에 데려왔지?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찾아주시고 더 많이 봐주시면 저희에게 너무 감사한 일일 것 같습니다. 배우님 너무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국민이모 장지영 부장님. 네, 국민일보 장지영 기자인데요. 이 작품을 13년 전에 표현을 했었을 때 굉장히 좋은 반응도 없고 상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작품을 다시 물론 선생님이 예술가로 되셨기 때문에 결정을 하셨긴 했겠지만 한번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을 다시 올렸을 때 이번에 좀 만스러운 점이 많은데 이 작품을 좋아하는 작품을 다시 올려야겠다 생각하셨던 점 아까 뭐 부족한 부분 다 채워져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 어떤 부분에서
약간 이걸 조금 다시 좀 해결하고 싶었다라는 게 있었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이번에 연출을 그때는 어떻게 의상도 굉장히 되게 클래식하게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약간 되게 현대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연출 컨셉을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 이걸 선택한 이유는 이게 사실 국립극단으로 제가 연출해서 된 건 아니고 꾸준히 이 해달 아블러를 다시 보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거가 사실 국립극단으로서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한 상징성인데 그 관객들이 선호하고 즐겁게 다시 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대중성? 대중성이라기까지 뭐 하지만 그런 작품성이 있는 그런 작품을 하겠다라는 어떤 저희들의 의지를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해당 단어가 상징성이 있는 거고 저희 연출의 컨셉을 이렇게 바꾼 이유는 그 초연 때는 제가 양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입센을 다시 공부를 하면서 입센을 다시 알게 됐고 조금 더 그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했는데 이게 왜 약간이 아니라 히피즘이 약간 성행했던 1970년대 중반으로 자랐는데 그 사실 해석의 초점이 레보르와 헤다가 그날 밤에 무슨 일을 벌였는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자유와 새로운 신세계를 꿈꾸는 이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맞는 시대는 어느 시대일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히피즘이 물론 실패한 이즘이지만 그때 갈구했던 그 자유와 어떤 이상향들 그런 것들을 이들도 같이 꿈꾸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히피즘이 성행했던 1970년대 중반으로 바꿨던 거고 가구도 사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무대를 같이 리서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대에서도 지금 모던 히피 문화가 되게 유행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소파가 그런 소파인 거죠. 그 소파도 하이엔드 그런 가구를 해서 했는데 그 두 번째 컨셉은 그래서 그 히피즘과 그 디오니소스의 해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대적인 감수성 때문에 제가 굉장히 라이트하게 만들었어요. 약간 라이트하게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나중에 점점점 그 욕망들이나 헤다의 어떤 욕망, 어떤 갈망이라는 것을 점점점 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컨셉으로 잡아서 약간 시대의 감수성으로 조금 내가 접근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했던 것 같은데. 네. 원작이 쓰였던 시대도 사회적 격변기였고 연출이 생각한 이제 조금 더 동시대로 옮겨오면서 사회적 격변기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런 자유와 강간의 시대를 연출이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 조금 현대적으로 모셔오신 것 같고요. 또 이제 국립극단의 픽 시리즈로서 사실 첫 개시작입니다. 관객들이 선호하는 공연을 극장에 직접 다시 올리겠다라는 의의가 있는 공연이고 그 관객들의 선호도를 조사했을 때 정말 해당은 꾸준히 재현 요청이 있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작품을 선택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혹시 또 기자님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서울경제 김경희 기자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공연 너무 잘 봤고요. 제가 되게 공연이 좋다고 생각했던 게 좀 이해하기가 되게 쉽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저도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흔히 해달을 얘기를 할 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여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되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볼 때 배우님이라는 주관이 둘 다 약간 보여주고 싶은 그런 해달의 모습 같은 게 좀 선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으시다면 좀 물론 이제 해석은 항상 관객 몫이라고 하시지만 이번에는 좀 특히 있으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배우님부터 해달의 생각을 글쎄 좀 쉽게 풀어보자 라고 생각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해다가 이해가 완전히 된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정상은 아니죠. 근데 여전히 불가능한 데가 있죠. 여전히 그런 게 있는데 그만큼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는 우리가 공연이 그날 좋았나 보네요. 네. 특별히 보여주고 싶은 거 그건 선생님께서. 기자님 워낙 선생님께서 워낙 보고 나서 좋다고 캐릭터가 너무 선명하다. 그래서 해석에 공을 많이 들인 것 같다는 말씀을 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떤 약간 하나씩 스케치 같은 면을 이 여기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그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인 건지 모르죠. 그거에 대한 굉장한 갈망이 있고 추구가 있는데 그게 어떤 아름다움인지 모르겠고 약간 디오니소스를 경험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도 그건 이제 저희들한테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아마 쉽게 와닿아도 아주 본질적인 어떤 그런 면들은 약간 신기하게 아니면 약간 퀘스천 마크로 약간 남겨뒀어요. 저 일부러 더 설명도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조금 더 이제 연출님 캐릭터 분석이나 아니면 인물들 간의 긴장감이나 아니면 인물 간의 텐션에 공을 많이 들이시면서 아마 그런 편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가 좀 선명해졌고 그거에 대한 설득력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또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21세기에 사는 저희들도 정말 그 실존에 대한 어떤 갈망이나 아니면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공감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다른 기자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 먼저 받고 네, 기자님 저희 받겠습니다. 네, YTN 이광현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전 인터뷰에 심리학책 피고자를 권유받으셨다고 연출님께 되었는데 어려웠다고 하셨는데 책이 정말 도움이 되셨는지 그리고 평소 심리학책을 좋아하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21세기 해다들을 위한 찬사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 선생님 나오는 뭐 짠한 형을 비롯해 유튜브를 쭉 보면서 너무 한번 인터뷰도 해보고 싶고 이런 욕구가 생겼거든요. 21세기 해달을 위한 찬사를 좀 직접 한번 일성으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쉽지 않으세요? 약간 해달을 위한 네, 21세기에도 많은 해다들이 있으니까 배우님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 해다드가 19세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사회가 이렇게 건너오면서도 본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혹시 뭐 배우님 해주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까요? 잠깐만. 그거는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질문이 뭐였더라? 그 전에는 연출님께서 초연 때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그게 제가 어디다가 질 들레즈의 피고자라는데 찾아보니 집에 가서 다시 보니까 질 들레즈가 아니야. 앙지의 디 어쩌고 그거를 찾아보세요. 앙지의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 제목이 피부 자아 하니까 그게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제목이 계속 피부 자아 생각하니까 그거 읽으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 거예요. 결국은 싸게 우리를 싸주는 마치 그 옷처럼 엄마의 품처럼 뭐 결국은 뭐 그런 식의 얘기인데 그게 피부 자아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훨씬 그때보다 좀 지적으로 됐어요. 도움이 왜 선생님이 읽어보라고 하셨구나 하는 거는 확실히 느꼈어요. 너무 터무니없어요. 이건 아니었어요. 네, 그 21세기 뭐 찬사 해달의 찬사는 그거는 저는 이 작품이 왜 그 여성의 어떤 그런 거 여성 서사로서 뭐 여성의 뭐 해방 뭐 자유를 근데 21세기 와서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여성 뭐 남성의 어떤 그런 젠더를 초월한 한 존재의 어떤 한 인간의 얘기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공연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애매하게 약간 동성애는 아니지만 약간 그걸 연상해가 하는 약간 그런 걸 만들고 동성 뭐 해서가 한 인간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를 파괴하고 그걸 통해서 또 창조할 수 있는 어떤 한 인간의 얘기로 저는 헤다를 보고 있고요. 21세기.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었고, 그가 마치 그 헤다에 대한 찬사인 거죠. 저는 찬사. 우리 프로덕션의 찬사? 그러니까 결국 연극을 보러 와주는 관객들은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 지금 20대 혹은 30대. 역시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극이 계속 젊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아부를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연극을 계속 보게 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계속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그런 철학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될 의무와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연극의 신성성과 또 그 창의성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서 아마 헤다가 겪었던 그 당시의 사회상이랑 지금 21세기도 사실 그 당시에는 여성의 젠더 차별이 있었지만 지금 또 많은 뭐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차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출님께서도 작품 만드시면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도 계속 주셨어요. 구조주의적으로 계속 헤다에 대한 어떤 분레가 작용하고 있다 지금도.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또 혜영 배우님께서 고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또 기자님 아까 손 드신 분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 연출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일요일 공연을 보고 드린 질문인데, 그 이혜영이라는 배우가 워낙 카리스마가 독보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헤다 가블러가 돋보이고 뭔가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기보다 뭔가 이혜영이라는 배우 그리고 헤다 가블러라는 캐릭터가 우선 제일 눈에 띄었어요. 가장 뭔가 헤다 가블러를 위해 다른 캐릭터들이 약간 존재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연출 포인트 이런 의도하신 건지 제가 맡기는 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헤다 가블러가 제목이 헤다 가블러니까 헤다 가블러를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어떻게 제가 보면 못 봐서 근데 그게 서로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헤다가 이 사람들한테 끼치는 영향력, 이 사람들이 헤다에게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장면도 되게 짧고. 그러니까는 이게 이혜영 배우가 그 카리스마가 있고 또 연기도 너무 섬세하게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섬세하게 하고 계세요. 근데 그래서 더 돋보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다른 배우들은 그래도 자기네들 캐릭터를 잘 구현하면서 그래서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정말 억울해요. 저의 카리스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대본이 그래요. 힘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자님 너무 빵 터지셨어요. 네, 혜영 배우님이랑 다른 캐릭터들도 사실 숨겨보면 정말 사회 면면들이 숨어 있어요. 저희 헤다 가블러가 재밌는 이유가 또 그것 중에 하나이고요. 또 주연뿐만이 아니라 조연 배우들도 다 사회의 전형들을 한 모습씩 표현하고 있으니까 또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실까요? 네, 저희 아시아경제 박병희 부장님 질문 받겠습니다. 아시아경제 박병희입니다. 연출님께 질문이 있는데 아까 디오니소스 이야기를 한 서너 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를 못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디오니소스의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을 해서 일부러 해석하셨는지 그걸 좀 설명을 쉽게 좀 해주시죠. 네, 그 디오니소스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디오니소스는 바카스가 포도주의 하여튼 약간 그 탐닉의 신이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뭔가 근데 이번에 제가 스타디를 리서치를 해보니 하여튼 서사가 있어요. 디오니소스에 대한 서사가 있는데 그 서사는 내가 지금 정확하게 또 말씀을 드리지 못해요. 조금 다르면 또 잘못 기억해서 다르면 안 되니까 파괴와 창조의 신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창조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파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또 다른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뭔가 하나를 창조하기 위해서 뭘 하나를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에는 머리에 포도 덩쿨을 두르고라는 대사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헤라가 그 레고그룹이나 뭐 하여튼 그 기대하는 거가 머리에 포도 덩쿨을 두르고라는 건데 뭐 카라조가인가 그 사람이 그리면 이게 다 포도 덩쿨이 있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뭐 얘기하면 신화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멀리 느껴지지만 사실 그 파괴를 통해서 창조하는 건 어떤 그 일상에도 일어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 없이 모두 다 디오니소스적이라는 건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뭔가 하나의 아름다운 세계라든가 예술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파괴가 먼저 선행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되는데 이 헤다 같은 경우에서는 그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삶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삶을 파괴해야 되고 약간 그런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헤다가 자꾸 그 레고버르그한테 참 공연 보셨나요? 보셨어요? 아직 안 했는데 부장님께서는 아직 보시지 못하셨습니다. 어렵게 들으시죠. 그 옛 애인한테 우리가 같이 놀았던 그 시절, 우리가 같이 놀았던 그 시절, 내가 늘 얘기하고 늘 우리가 원했던 거 있잖아. 내가 원하는 거 바로 그 포도 덩쿨을 두르고 마치 포도로 덩쿨을 두르고 어떤 그걸 뭐라 그러지 제사 같은 어떤 우리만의 그 종교처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 어느 숲속에서 그 흰 옷을 입은 소녀들이 그 어떤 그 교주 같은 선방의 어떤 그런 바커스를 가운데 놓고 빙글빙글 강강수월을 하듯이 막 이런 댄스를 하고 그런 금주의 세계 특히나 헤라가가 써졌던 그 시절에 바로 한 번쯤은 꿈꾸지만 감히 가볼 수 없는 바로 그 금주의 세계 그것이 이들이 경험했던 그 연인들이 가졌던 추억이거든요. 뭐 보시면 좀 더 보러 오시라는 압박을 이렇게 배우님께서 맞습니다. 디오니소스에 대한 재밌는 해석들이 그 작품 곳곳에 남아져 있으니까 배우님 정말 보시면 좋죠. 또 기자님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기자님 MBN의 신가현 기자입니다. 21세기 누구나 느끼는 실존에 대한 갈망, 남녀 불문하고 이런 고민이 담겨있다고 하셨지만 특히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은지 어떤 고민이나 질문을 품고 사는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은지 추천해 주실 이런 대상이 있을까요? 이거는 배우님 연출 얘기고 두 분 다 들어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배우님부터 답변 한번 해주실까요? 저요? 네. 감히 보면 좋을까요? 감히 무슨 뭘 가르치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이 명동 예술극장을 찾아주시는 그 관객들의 굉장히 직접 갈망 이런 게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명동 예술극장 최근에 제가 계속 해봤는데. 너무 말하자면 지적으로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저보다 더 잘 알고 있고요. 입술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그 정보나 이런 게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나 그거 감상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프로덕션은 이 창조인들끼리 모여서 서로에게 영감을 주면서 가장 립센 나온 가장 클래식한 클래식을 알아야죠. 젊은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클래식을 알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들을 수 있고 나서 막 이렇게 어렵게 하고 먼 얘기 같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에게 클래식을 알려준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이제 관객분들 입장에서 좋은 말씀 주셨고요. 연출료도 어떤 관객들이 이런 걸 보고 조금 어떤 걸 얻어가셨으면 하는지, 물론 관객이 느낀 건 관객이 잘지만, 네, 바람 있으시다면. 저는 그냥 이 작품이 사실 알게 모르게 계급적인 사회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서 한번 배우들한테 그 부르주아, 그러니까 가난한 부르주아, 그리고 귀족, 그 다음에 그 전문가인 검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번역을 다시 했는데 하며 약간 그렇게 했는데 그 배우들한테 한번 그 아노라라는 영화를 보라고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노라가 묘하게 계급적인 걸 얘기를 너무 잘 만들어낸 얘기인데 그래서 좀 저는 그게 관객들이 어느 분이 와서 보셨으면 좋겠어. 그거는 정말 약간 하여튼 제가 그런 생각은 절대로 안 하고 그냥 어찌 보면 해당을 통해서 그 자기네들의 그러니까 거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작품이. 그래서 그러니까는 자기의 어떤 면들을 좀 성찰하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계급들이라는 어떤 대사에도 나오고 좀 상류층이 빈곤에 빠졌을 때 어땠을지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거울 같은 작품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투영하는 모습들을 당연히 동시대성을 가지고 싶은 마음들을 아마 담아주신 것 같고요. 기린 답변이 있을까요? 혹시 또, 네, 여기 이대리 김현식 기자님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이데일리의 김현식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 13년 전 공연 때와 그 무대 컨셉이 완벽하게 좀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이혜영 배우님이 좀 연기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지 궁금하고 또 그만큼의 좀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작품의 좀 내용이나 메시지가 좀 다르게 와닿는 부분이 있으신지 저는 글쎄요, 이 무대가 1970년으로 가든 1890년으로 가든 연기하는데 하나도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달라지게 만드는 거는 역시 배우들이죠. 배우들과의 그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그거는 글쎄 무대는 여전히 우리 여신동 무대 감독이 하셨고요. 무대 디자이너가 하셨고 그리고 연출도 같고 배우가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변화 그런 게 분명히 있고 어떻게 다르게 하셨어요? 아니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시대가 선문의 시대인가 시의 시대인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가 어렸을 때는 사실 연극도 시적이어야 되고 약간 그 시의 시대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다큐 연극도 생기고 다큐멘터리가 성행이 되면서 선문의 시대로 넘어간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는 이제 선문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번 초연 때보다 훨씬 더 이게 원문에 충실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거 어떻게 충분히 산문적으로 좀 풀고 싶었고 해다의 해석은 초연 때는 완전히 신이 되려고 했던 여자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성이 내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핍을 갖고 더 신이 되려고 했던 여자로 잡아서 초연 때가 훨씬 더 카리스마가 더 많으세요. 그때 공연을 동영상을 보면. 근데 지금은 약간
찾을 수 있는 진짜 인간으로, 그러니까 뭐 여성도 아니고 모든 걸 그냥 왜 우리가 제3의 뭐 그런 것보다도 우린 여성이고 남성으로 그냥 태생적인 한계이지만 사실 더 본질적인 하나의 존재고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더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저 지금 막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헤다 가블러를 지난번에 비해서 이번에 뭘 다르게 했느냐 그 질문에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딱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그 얘기 하셨지만 지나온 세월 이제 나이 들어서 어떤 그 부담 그 지적인 거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질문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든 거는 연출과 배우들이 다 할 거고 모든 건 제가 뭐 의상서부터 다 맡겼어요. 다 맡기고 나는 여기서 잘 버티고 한다. 그리고 체력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신경 쓴 거는 체력. 그 다음에는 같이 하는 배우들이 제가 늙어서 연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저보다 한참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우들을 날 믿게 해야 할 것. 내가 해달라고 믿게 할 것. 선배님이랑 하니까 연기가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같이 연습서부터 저는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긴장했고 동료들한테 해달라고서 신뢰를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놀라운 점이 이런 점이었는데 그 같이 하는 배우가 그러니까 워낙에 어려워했어요. 그 후배 배우들이니까 또 너무 개성 배우 했는데 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려워서 맨 처음에 접근을 잘 못했대요. 근데 너무나 그 같이 하는 배우들을 이렇게 안고 가신다고 너무 부드러우시다고 해서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초연 때 저는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고 그 배우들이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그런 말을 듣고 정말 놀라웠죠. 네. 맞아요. 연습실에서도 사실 배우뿐만이 아니라 저희 스태프진, 제작진분들도 배우님이 많이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배우님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편해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답니다. 또 요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또 저희가 이제 여행사 한기현 차장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연예뉴스 황기영입니다. 아까 체력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영화 파과가 4월 말에 개봉을 해가지고 그 영화 홍보도 하시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영국 연습이랑 그게 많이 겹쳐서 좀 힘드신 점들도 있었을 텐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유, 저거 늙어 맞고 보컬 훈련하고 소리도 막 떨어지고 하여튼 근데 계속 그러면서 하고 있어요. 공연을 봐주세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혜영 배우님 워낙 일정이 많은 가운데서도 그래도 연극연습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배우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기자님 한 분 정도의 마지막 질문을 받을까 하는데요. 네, 그럼 저희가 여기 EBS 황대훈 기자님 질문 받고 혹시 또 기자님 질문 있으시겠어요? 네, 황대훈 기자님 질문 받고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EBS 황대훈입니다. 공연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이런 질문하고 싶은 관객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저도 좀 답변을 듣고 싶고 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LG 거도 보고 이제 토니극단 거도 보고 하면서 저는 이제 예전 작품을 안 봤기 때문에 이번이 해나가면 처음 보는 거였는데요. 21세기 이제 여성도 아닌 인간의 얘기를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계속 30대 남성의 입장에서는 계속 어떤 여성의 이야기로 이 작품을 좀 보게 됐고 왜 이런 행동을 왜 할까 처음 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서는
마지막에는 계속 왜 이 사람은 도전도 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노동도 하지 않고 혹은 자기 결혼 생활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려는 도전 같은 거, 노력 같은 건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자꾸 표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중산층이라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상류층만의 고민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여전히 그 한 100년 전에 이곡이 씌워졌던 시점의 캐릭터라서 벗어날 수 없는 지금 21세기에 여성이 노동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뭐 임신과 출산 오히려 각광받는 시대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인가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연출님과 배우님께서 이 캐릭터의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관객에게 어떤 답변을 해주고 싶으신지 좀 이 캐릭터는 어떤 강함과 약함을 갖고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기현이 진짜 공부해서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는 게 정상인데 저기는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상인데 이해가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아니 먼저 하세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는 그 이제 배우들한테 연습할 때 계속 얘기했던 게 그 헤타와 레고법을 부르는 귀족이다. 다이애나기 하여튼 그런 귀족인데 사실 귀족이라는 거가 우리한테 잘 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면이 있는데 그거가 이제 계속 얘기하다가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배우들이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저도 이제 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입센을 이번에 조금 심도 있게 공부를 했을 때 무정부주의자라는 말이 입센 자체가 무정부주의자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사회 비판적인 작품일 수도 있죠. 이 작품이. 그러니까는 어떤 그 귀족층의 죽음이라는 거가 사실 입센이 바라고 있는 거일 수도 있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풀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인형의 집, 헤다바블러, 그다음에 유령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입센이 가장 파격을 원했던 거가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장 위에 속박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무정부주의자는 약간 완전 자유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 인물을 통해서 집을 나오고 그 집을 안 나올 경우는 자살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집에서 계속 머물다 보면 외국에도 걸리고 나비를 치는 어떤 그 유령 같은 집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를 거의 경고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센이 과연 정말 여성 해방이라든가 그런 걸 생각하고 썼을까? 라는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이번에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완전한 어떤 자유주의적인 어떤 공동체를 원했다면 공동체를 원했다면 가장 핍박받고 억압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건드리면서 해방을 꿈꾸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배우들한테 헤다가 일센이야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헤다가 일센이라고. 그래서 그 메시지가 헤다를 통해서 나오는 거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태생적인 한계가 여성, 남성 나누어져 있다고 19세기 때 쓴 거니까 그렇게밖에 표면적으로밖에 안 드러나지만 사실 헤다를 남자가 또 있는 거죠. 지금 해석으로는. 근데 그렇게는 안 한 거고 그렇게 뭐 공연할 일은 없는 거고 하여튼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무정부주의라는 말이 되게 과격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그걸 표방을 했으니까 그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그래서 민중해져 다 생각하네요. 그래서 그래 그 맥락이 한번 딱 떼어지더라고요. 익스텐데서. 그래서 이해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헤다 여성적인 면에서 보면 헤다의 상태에 굉장히 집중되는 연구돼요. 사건이 없고 그냥 사람들 영향력과 물질적인 어떤 그 헤다의 내부의 물질적인 어떤
권태로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자살을 하게 되는 동기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자살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지금 뭐 한창 뭐 얘기되는 사회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OECD에서도 자살률이 1위고, 그러면 그게 꼭 경제적인 경건학 때문에 죽는 걸까요? 난 그렇게 보지는 않고 진짜 너무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해서 할 일이 없건 너무 가난해서 할 일이 없건 그래서 죽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떤 면에 되게 사회적인 작품인 거죠. 사회 비판적인 작품. 그러니까는 너무 이게 해달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남자분들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또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이야기 어렵게 해주셔서 네. 배우님도 답변 주시는. 네? 배우님도 답변 주시는. 아니 하여튼 선생님 이거 해달라 불러가 남자였으면 그렇게 파격적이지는 않았어. 근데 그 당시에도 헤다라는 인물을 막 괴물이라고 그러고 네. 어쨌든 그때도 불가해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와 여전히 그런 인물이라는 게 지금 21세기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그녀는 왜 그럴까 정말 놀랍잖아요, 입생이. 맞아요. 네. 근데 참 이런 건 느껴지네요. 여자분은 이해한다 그러는데 남자분은 이해한다. 우리가 이 사이를 더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그러네요.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해당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저도 뭐 베를린 앙상블에서도 해달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지금도 LG에서도 하고, 또 뭐 우리도 하고, 뭐 하여튼 또 대만 내년 페스티벌에서도 해당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해당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까지 각광을 받고 아니면 그게 계속 왜 이렇게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연이 올려지는가는 한번 질문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가져보겠습니다. 네, 사실 답변이 지금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헤다가 워낙 복잡하고 다단한 인물이고 다층자 없는 인물이어서. 근데 그럼에도 이제 연출 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또 헤다가 재밌는 점이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네, 오늘 혹시 기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얼굴에 약간 의문이 남아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오늘 사실 이렇게 날씨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기자님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배우님이랑 연출님 마지막 말씀 한 번씩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배우님 먼저 혹시 인사 말씀이나 못하셨던 얘기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죠. 저는 우리 공연도 공연이지만 어떤 평론 혹은 어떤 기사 이런 것들을 볼 때 느끼는 게 좋은 기사, 좋은 평론 보면은 또 하나의 창조적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다가 불러가 이랬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로운 작품이 탄생하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함께 가고 있구나. 이 아름다운 어떤 작품을 어떤 물건을 탄생시키는 그런 걸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홍보 담당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배우 아닙니까? 이런 거 어떻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기자나 평론은 저에게도 너무 소중하고 극단 프로덕션에게도 너무 소중한 한 걸음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연출님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 그냥 헤다 가블러라는 인물을 원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살하는 사람을 잘 이해할 수는 없죠. 마음이 남지만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공연에서는 주위의 인물들의 관계에서 끼치는 서로 영향력이 끼치는 거를 좀 유심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다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헤다라는 인물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걸 너무 선입견을 가지신 말아서 조금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이혜영 배우가 그 나이를 극복한, 투어한 어떤 그런 무대의 신비를 한번 경험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극장에서 그러면 제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배우님 연출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든 걸 너무 공연 올린다는 게 너무 힘들고, 우리 친절한 연예인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안녕히 가세요.